페이지 141쪽.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 루트 8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3이 실수가 되도록 하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의 반대가 뭐죠? 허수죠. 우리가 허수의 정의는 뭐예요? 루트 음수가 허수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허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반대로 실수이려면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이 실수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8x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식이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x축보다 크다 이즈 위에 있다. 근데 등호니까 하나 정도 만나도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짝수 d가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8, 3, 24. 질문이 뭐예요? 아, 범위를 구하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범위를 구하래요. 범위를. 그러면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네, 다시 봤더니 4, 2, 3, 1 빼기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1, 2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3 날개로 답을 쓰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녀석이 실수가 된다.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3번도 가볼게. 3번 루트 2-x 루트 x 플러스 1의 값이 이 녀석이 실수가 되도록.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모의 유리화 작업을 먼저 해요. 분모의 유리화. 그러면 분모를 2 빼기 x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분자가 시끄러워. 네, 이렇게 바깥치기를 하면 되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전 단계로 돌아가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어쨌든 루트가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2개 보이니까 얘도 실수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실수면 되겠죠. 근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모 루트 2-x에서 빠져나오는 건 2-x가 양수다. 그리고 분자 루트 x 플러스 2에서 빠져나오는 건 x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다 라는 범위에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절대값 3x 플러스 8 플래기 루트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절대값 3x 플러스 8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3 이라고 쓰면 되겠죠? 루트 a의 제곱을
절대값 a로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했어. 그러면 루트가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3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 쓸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쪽만 신경 쓰겠죠. 그래서 기준선 x는 마이너스 3분의 8, 기준선 x는 3.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신경 쓸 거니까 요 가운데 부분을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양수니까 3x 플러스 8이 나오고 이쪽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오겠죠. 괜찮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4x 플러스 5라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5. 우리가 이 구조는 늘 풀었으니까 요거 나오는 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푸는 스타일은 다 어디서 배우고 온 거예요? 공통수학 1에서 배우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바로 이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서 유형 2 무리식 계산. 자, 무리식 계산은 기본적으로 유리화 작업을 병행하면 됩니다. 통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유리화 작업을 병행하면 되겠다. 번 가보겠습니다. 절대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루트 플러스 루트 1을 간단히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화 개념을 적용시킬 건데 그게 통분 개념과 똑같죠. 유리화를 할 건데 그게 통분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통분으로 마무리할게. 통분하면 합차 개념이 적용돼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해서 이거랑 요거는 지워집니다. 그치? 그래서 1분의 2 루트 x 2 루트 x로 결론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통분, 유리화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가볼게. 10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4n제곱 플러스 2n의 소수를 f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이것보다 살짝 작은 루트 4와 살짝 큰 루트 9로 따지죠. 근데 여기서 4를 제곱수여서 떠올린 거야. 9를 제곱수여서 떠올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 녀석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것보다 살짝 작은 제곱수와 저것보다 살짝 큰 제곱수 개념으로 떠올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4n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것보다 살짝 작은 제곱수예요. 즉 얘는 2n이라는 수야. 그치? 그러면은 이것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 요 모양에서 하나 앞에 있는 거 찾는 게 어려워. 하나 뒤에 있는 건 찾기 쉬워. 그냥
4n 제곱이니까 2n이야. 그럼 하나 앞으로 간 건 2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4n 제곱과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라는 걸 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 뭘 보고? 4n 제곱 플러스 2n을 보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항상 이 구조, 그러니까 루트 7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는 중3 문제야. 그래? 근데 루트 7을 봤을 때 루트 4랑 루트 9를 비교를 하겠지. 왜? 가장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떠올린 거니까. 그럼 우리도 4n 제곱 플러스 2n을 보고 하나 다운되는 제곱수를 먼저 떠올린다는 개념이야. 근데 그건 버려서 생각하면 돼요. 4n 제곱 플러스 2에서 하나 떨어지는 건 4n 제곱. 4n 제곱은 2n. 그럼 하나 올라가는 걸 떠올릴 때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2n에서 하나를 키우면 되겠죠. 2n이니까 2n 플러스 1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2n 플러스 1의 제곱을 표현해 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냐 라고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n 제곱 플러스 2n은 4n 제곱보다 크고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정확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러면 질문. fn은 뭐예요? 전체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근데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보다 한 칸 뒤에 있는 건 뭐야? 이 녀석이라고. 루트 4n 제곱이죠. 즉 2n이라는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플러스를 먼저 떠올리면 잘 안 보여. 한 칸 밑에 있는 걸 떠올려요. 루트 7에서 루트 9를 떠올리지 말고 루트 7에서 루트 4를 떠올리라고. 즉 4n 제곱 플러스 2n이야? 하나 밑에 있는 제곱수 4n 제곱. 그럼 그 녀석은 실질적으로 루트 4n 제곱 이즈 2n이니까 2n 플러스 1의 제곱수를 써보는 거예요. 요 폼을 짜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 모양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2n.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2n이다 이거야.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전체에서 정수 부분 2n을 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F다. 괜찮습니까? 네,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면 최종 결론 Fn 분의 Fn분의 2n의 정수 부분을 고르십시오.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빼기 2n분의 2n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분모의 루트 보여요? 그래서 무슨 작업? 유리화 작업을 먼저 진행하면 되겠다. 유리화는 당연히 합차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 그래서 분모가 4n 제곱 플러스 2n 빼기 4n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n까지 지워지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내 질문 받은 건 루트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이야. 근데 이 녀석은 정수 부분이 2n인 거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총 4n이라는 정수 부분을 빼야지만 소수 부분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수 부분을 뭐라 그랬구나. 정수 부분 얼마예요? 4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볼게. 똑같은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란 소리야. 자, 루트 9n제곱 플러스 3n의 정수 부분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부분. 그러면은 9n제곱 플러스 3n보다 한 박자 뒤에 있는 제곱식을 컨트롤해야 돼. 9n제곱 플러스 3n보다 하나 뒤에 있는 제곱식은 뒤에 있는 꼬리만 빼요. 꼬리만 빼. 얼마라고 써 있으면 되는 거야? 9n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의 실질적인 값은 3n인 거지. 그럼 이것보다 하나 앞에 있는 정수는 얼마예요? 3n 플러스 1이라고. 즉 3n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내가 구조적으로 요 안에 얼마를 써야 돼? 3n 플러스 1의 제곱식을 쓰면 되겠죠. 즉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 9n제곱 플러스 3n이 클까요?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 클까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그럼 합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합격이 안 나왔어. 합격이 안 나오면 이 녀석을 3n 플러스 1로 놓고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3n 1 내가 정확하게 구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요 패턴을 잡을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루트 9n제곱 플러스 3n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3n입니다.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전체 9n제곱 플러스 3n에서 정수 부분 3n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요거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형 문제에서도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꼭 찾아야 돼. 어떻게 찾기로 했어? 뒤에 있는 1차를 빼고 생각해야 해. 그게 첫 번째야. 뒤에서 9n제곱 플러스 3n이잖아. 하나 밑에 있는 거 그냥 뒤에 꼬리 빼고 9n제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3n이니까 3n 플러스 1. 그리고 따져보는 거야.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은 3n이 아니라 3n 빼기 1로 가보기도 하고 3n 더하기 1로 가보기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을 꼭 찾아야 돼요. 자, 10번 같은 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중학교 때 나왔던 거를 생각하면 돼. 루트 7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았던 감각을 식으로만 써놓은 거라고. 식으로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중학교가 쉽지. 중학교는 다 숫자로 푸는데 고등학교는 다 식으로 푸니까. 그래도 슬프게도 고등학교가 쉬워요. 대학교 올라가면 이거보다 어려운 거 배웁니다. 공부를 하는데 뭔지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시험을 봐서 A뿔을 맞아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걸로 먹고 사는 거야. 박사들은 알까? 되게 웃겨. 박사 내가 대학원 나왔으니까 그 박사 형들하고도 친하겠죠. 박사 형들이라는 건 아직 박사 학위를 안 받은 형들,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형들. 그 형들이 우리 방에선 최고야. 다 물어보면 다 알아. 근데 맨날 그 교수랑 그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오면은 막 그 좀 화를 내.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공부 엄청 많이 했대. 내가 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교수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다 설명해 줘야 된대. 그리고 허락을 맡아야 된대.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이 미적분학을 막 설명해 줘. 그리고 다음 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허락 맡는 느낌이래. 나는 석사 라브랭이니까 못 알아들었지. 근데 그 형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보니까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박사는 교수는 자기 거만 알아. 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박사 형은 목숨 걸고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형이 다 알아. 교수는 몰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교수가 알아듣는 단계가 넘어가면 졸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수가 못 알아들으면 졸업이 안 돼.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교수가 알아들으면 아, 이게 진실이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 이공계열 또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즘 분위기에서는 뭐 대학원 가지도 다 좀 생각하고 있겠죠. 이공계열 쪽은. 했을 땐 이제 슬픈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땐 되게 한없이 인자한 교수님이었어. 근데 그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악마를 보는 거죠. 나의 영혼을 저 사람이 갈아먹는구나. 탈출해야 돼. 뭐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지? 왜 그래? 뭐 갑자기 대학원 얘기 왜 했지? 내가 정신이 없나 봐.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그래. 2달 동안의 방학이 끝나갑니다. 하루 남았어요. 아, 좋아요. 내일 뭐 하는 거야? 시험 보는 날이야. 시험 보는 날은 난 뭐 하는 거야? 앉아있기만 하면 돼. 너무 좋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시험 보는 걸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원에서 시험만 보다가 난 옆에서 커피만 마시면 되겠지. 혹은 뭐 약간의 좀 짜증 섞인 표정을 져주든가, 이것도 안 되냐고 옆에서 팔짱 끼고 있든가, 뭐 약간 이런 몇 가지 액션만 취하면 됩니다. 어? 집에서 말하면 안 돼? 선생님 놀고 있다는 말하면 안 돼? 하루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평소에 제가 노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11번 가보겠습니다. x라는 값이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을 때 루트 x 빼기 루트 3, 루트 x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3, 루트 x 빼기 루트 3. 자, x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적절하게 변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유리화부터 하겠죠. 자, 유리화는 어떻게 들어가? 합차 개념으로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 2 빼기 루트 2를 2 빼기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겠다. 그래서 x는 4-2분의 4 빼기 4 루트 2 플러스 2. 그래서 2분의 6 빼기 4 루트 2 이즈 3 빼기 2 루트 2라고 하는 x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집어넣으면 이중분호가 되니까 그렇게 푸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딱 문제식을 보니까 통분을 해야지 유리화가 되는 작업이야. 통분으로 접근할게. 통분으로 접근하면 x-3 이렇게 만났으니까 x 플러스 2 루트 3x 플러스 3 이렇게 만날 거니까 x 빼기 2 루트 3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치워지겠죠. 더하기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마무리를 시키면 물음표는 x-3분의 2x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x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질문식이 유리 대분수, 아니 가분수 느낌이죠. 저걸 대분수로 바꾸는 게 요만큼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3 플러스 12 그래서 x-3 12 플러스 2 이렇게 쓴 상태에서 적용시키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3 빼기 2 루트 2 빼기 3 12 플러스 2 그러면 더하기 3 빼기 3 2 지워지고 6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마무리시키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정리전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웠던 거 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시간 잡아먹는 문제예요. 이걸 맞췄다 틀렸다로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빨리 풀까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계산 느낌의 문제들도 많이 많이 시켜봐야 됩니다. 언제? 내신 대비 때. 1주차 때는 이런 걸로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 연습을 학원에서 하면 아깝죠. 맞잖아. 내 앞에서 저거 풀고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 시간이. 연습하는 건데. 저런 거는 이제 숙제로 풀겠죠. 한 100문제 정도 주면 하루에 20개씩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20개씩 풀라고 하루 만에 100개 풀라는 게 아니라 200개 줘도 돼. 그럼 하루에 25개씩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푸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다 틀리고 와. 나도 살아야죠. 네. 하나 시켜볼게요. 15번 체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48이요? 너무 슬프다. 틀렸어. 저러면 이제 울어야지. 시간 얼마 나왔어? 네, 47이다. 아이, 맛있겠다. 이게 푸석푸석 그렇게 계속. 네, 그래요. 네.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까? 네. 너 빼고 다 나온 것 같아. 나왔어? 네, 유형 4번도 잘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유리화 시키는 작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유형 5번으로 가볼게. 지금 우리가 y는 루트 x 이런 구조를 띠는 걸 무리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변수 x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리 함수다 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실수가 되는 무리수, 실수, 무리식도 실수라는 개념이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전제 조건이야. 즉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함수에서 x가 뭐를 담당해요? 정의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정의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y라고 하는 것도 루트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집어넣었죠. 0이 들어가면 루트 0은 0이고 0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도 루트 3 양수, 루트 7 양수. 즉 y라고 하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y는 치역을 담당하겠죠. 그래서 치역도 0보다 큰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값들을 다 도트화 시켜가지고 그래프에 찍는 거예요. 근데 조금 계산 편하게 하려고 양변을 제곱해 볼게.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x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x축, y축이라고 잡았을 때 x에 0 집어넣으면 y제곱이니까 0이겠죠. x에 1 집어넣으면 뭘 제곱해야 1이 나와요?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우리는 양수만 쓸 거니까 이쪽은 안 나올 거야. 일단 체크를 해볼게. 그럼 여기가 4가 나왔 x가 4가 나오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대칭적으로 벌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2차 함수를 이렇게 탁 틀어버린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 점들을 다 모으면. 오케이? 근데 양수만 쓸 거라고. 요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를 반쪽만 이렇게 그린 거. 그러니까 요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아니겠죠? 어쨌든 퍼져나갈 거라고. 조금씩이나마. 괜찮죠? 네, 그래서 0,0을 지나는 2차 함수 반대쪽처럼 그려지는 요 느낌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즉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1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요 개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개형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게. y는 자, x 대신에 내가 뭘 썼어요? 마이너스 x를 썼죠. 그 얘기는 y축 대칭을 하세요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2사분면 느낌으로 빠져나가는 그래프 개형이에요. 괜찮아?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1차 함수로 뻗어나가는 느낌의 그래프가 기본이라고 불렀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쓴 거지.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x축 대칭이겠죠. 그래서 4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x축 y축 is 원점 대칭, 즉 3, 4분면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무리함수는 총 몇 가지 개형을 가지고 있어? 4가지 개형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꼴에서 대칭 이동 개념으로 그 형태를 뽑아 쓸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평행 이동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평행 이동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y는 루트 2x의 그래프는 1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1이야?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2죠. 루트 2는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요렇게 뻗어나가는 기본 개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즉 x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클수록 조금 더 높게 그려지겠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외우면 참 좋은데 헷갈려. 그럼 한두 개만 넣어보면 돼요. 한두 개만 넣어보면 그래프 개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x 앞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x축에서 벌어져 있는 거죠. 높게 그려질 거니까 x축 입장에서는 멀어지게 그리면 돼요. 오케이? y축 입장에서는 가깝게 그려지는 거고. 그렇게 문제가 유도되기도 해요. 알겠지? y는 루트 x는 기본꼴이죠. 몇 사분면 느낌? 1사분면 느낌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러면은 y축 대칭 개념이니까 몇 사분면 느낌? 4사분면 느낌. 미안해요. 2사분면 느낌. 그래서 2사분면으로 그려나가는 느낌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몇 사분면 느낌? 4사분면 느낌.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3, 4분면 느낌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작점을 무리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꼴은 몇 컴마 몇이 꼭지점이야? 0,0이 꼭지점이야. 그럼 그 0,0을 가지고 평행이동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걔가 1, 4분면인지 걔가 3, 4분면인지 4, 4분면인지만 개형만 따지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무리함수도 그래프 개형 4개를 다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함수라는 건 그래프 개형이 8, 90%야. 그것만 알아들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듯이 풀려요. 그래프 개형을 바르게 못 이해해가지고 헷갈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개형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번호 19번 가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3 x 빼기 6 빼기 b 정의역 치역 상수 AB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얘만 좀 파악할게.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빼기 b. 그럼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x 앞에 마이너스 3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사분면 느낌인 거야? 2, 4분면 느낌으로 그릴 거야. 근데 기본 꼴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원점이지 0,0이야. 얘가 평행이동이 된 거죠. 이 녀석의 꼭지점이 0,0에서 이건 b만큼 옮긴 거죠. 여기서부터 d로 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a는 얼마겠어? a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요? 치역이 이렇게 형성됐죠. 얘가 마사보다 크거나 같대. 그냥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걸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개형과 꼭지점의 개념으로.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b는 얼마겠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날아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x 앞에 마이너스 3이 2, 4분면 개형인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평행이동 시켜놓고 2, 4분면 느낌으로 그렸어. 그리고 남아있는 조건으로 비교하듯이 변수 찾았다. 받아들이는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정의역 치역으로 그 몇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더하기 빼기 틀리는 건 뭐, 더하기 빼기 틀리는 것도 내 책임인가? 계산 틀렸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꼭 이러게. 아이가 다 아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1 더하기 4를 7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머니 우리 아이가 더하기 빼기 모르는군요 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도 학원은 보냈는데 그런 것도 잡아주셔야죠 라고 반응이 나올 거야. 웬만하면 후자입니다. 나도 살라고 더하기 빼기 엄청 시켜요. 100개? 200개 주고 싶어. 하루에 200개씩 풀어. 너도 평소에 자기가 더하기 빼기 좀 틀린다. 그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치고 맞췄어요는 사실 시험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한 번에 맞춰야 돼. 한 번에. 왜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지? 안 되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좀만 더 집중할게요.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y가 a 가로 열고 x-3 빼기 5 x축의 방향으로 b
y축의 방향으로 c 평행이동했더니 y는 루트 4-2x와 일치합니다 라고 됐어요. 그럼 시킨 대로 이렇게 가도 되지만 역방향으로 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요? 네. 근데 여기를 볼게요. 근데 무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을 뭐를 잡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 나만 그랬구나. 꼭지점 잡기로 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됐구나. 자, 무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은 뭐로 한다고요? 꼭지점 개념으로 갈 거라고요. 왜? 기본 꼭지점이 어디야? 0,0이야. 걔를 자꾸 옮길 거라고. 그 다음에 얘가 1사분면 느낌인지 2사분면 느낌인지 그렇게 개형을 잡을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은 뭐 잡고 한다고? 꼭지점 잡고 한다고.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을 구할 필요가 있겠지. 얘는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 몇? 3 컴마 마이너스 5야.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b,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옮겼대. 그랬더니 y는 루트 마이너스 2 x 빼기 2 라고 써있는 걸로 보입니까? 그래요? 그럼 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0, 2즈 꼭지점이 2, 0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에서 2로 바꿨으니까 b를 얼마로 읽으면 돼? 마일로 읽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5가 0이 됐으니까 c를 얼마로 읽으면 돼? 5로 읽으면 돼. 평행이동을 한다고 개형을 찌그러뜨릴까? 안 찌그러뜨리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요 a가 여기 써있는 요 마이너스 2랑 똑같을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a는 얼마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요. 즉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평행이동을 할 때 뭐를 기준점으로 잡고 하는 게 편하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하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것 같아요. 평행이동을. 27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미소 짓고 넘어가? 자, 7개만 더 풀면 돼. 금방이지. 나왔어? 얼마 나왔어? 답은 4. 자, 안되는 친구 여기 볼게요. 27번 보니까 함수 y가 루트 x 플러스 a 빼기 1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한 그래프가 5,0과 b,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자, 이번엔 대칭 이동이죠. 네, x축 대칭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수학 1단원 네 번째 파트에서 배운 거예요. 원의 방정식 다음에 도형에 이동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루트 x 플러스 a 빼기 1. 그럼 이게 5,0을 지난대.
이게 된다는 소리겠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b,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본식에 b,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라고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b를 얼마로 잡아야 돼요? 8이라고 잡아야 됩니다.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각각 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 두 개를 더하세요. 4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x축 대칭이다. 어떻게 바꿔줘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겠다.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풀어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되겠다. 네. 넘어갈게요. 유형 7번 문제 번호 29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5의 그래프와 y는 루트 3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앞에 있는 거를 f라고 부를게, 뒤에 있는 걸 g라고 부르고, f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을 먼저 바탕에 그려볼게.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5, 0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여기다 그리냐? 마이너스 5, 0. 그리고 x 앞에 있는 문자가 1이죠. 숫자가 1. 제가 1, 2, 3, 4 중에서 1, 4분면 느낌으로 뻗어나가는 개형이겠네.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요 녀석은 보기 편하게 해석을 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빼기 3 플러스 k야.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면? 3, k야. 3, k이고 몇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느낌? 2, 4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3컴마니까 여기는 3이야. 3컴마니까 요 라인에 있는 거죠. k가 엄청 커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여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k가 될 수 있겠죠. k의 시작점이죠. 이해됩니까? 시작점. k의 시작점.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것까지가 k의 엔딩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k의 시작점, k의 엔딩점. 엔딩점은 어디를 치고 들어가? 마이너스 5,0을 치고 들어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질문, k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요 점을 지나가는 녀석을 찾으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k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요 점을 치고 들어가는 k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3, 루트 8을 지나간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2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제가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쭉 풀게요. 알겠지? 자, 문제 번호 33번 가보겠습니다. 함수 y가 루트 3x 플러스 9 빼기 1 그래프를 바르게 그려보세요. 루트 3 가로 열고 x 플러스 3 빼기 1 그럼 얘는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3, y축의 방향으로 마1. 괜찮습니까? 이게 몇 사분면 느낌? 1사분면 느낌이에요. 근데 꼭지점을 어디랑 어디로 잡은 거야? 마3, 마1로 잡은 거죠. 마3, 마1의 꼭지점을 잡고 1사분면 느낌으로 그래프를 바르고 완벽하게 그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지나가는 4분면 1, 2, 3 1, 2, 3을 지나고 4는 지나지 않는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프 바르게 그려서 얘는 y절편을 체크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차피 스타트 라인이 마3, 마1이어가지고 거기서 뻗어나가면 어쩔 수 없이 위에 것만 다 지나가겠죠. 그래서 y절편까지는 크게 체크하지 않았는데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나갈지 이렇게 나갈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y절편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y절편 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림을 바르게 그려야지 몇 사분면을 지나는 체크하고 몇 사분면을 지나가냐는 y절편을 체크했어요. 아까 유리함수에서도 y절편으로 디테일함을 살렸습니다. 무리함수도 y절편으로 디테일함을 살려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9번. 자, 문제 번호 36번으로 가볼게. 함수 y가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체크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꼭지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루트 a 가로 열고 x 플러스 5 빼기 6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0, 마이너스 1을 가지고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5, 25, 마이너스 6이라고 A, B, C, D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얻어왔습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형 10번은 넘어갈게요. 유형 10번은 딱 보고 저거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정도가 되는 거니까 꼭지점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유형 11번은 최대값 최소값 이즈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쁘게 그린다는 거, 바르게 그린다는 거, 내가 원하는 정보만 잘 녹여져 있다는 거. 근데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예쁘게 그린다는 생각에 이걸 천천히 그리면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간략하고 빠르게 그리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문제 번호 43번을 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y는 마이너스 루트 6x 플러스 k 빼기 2라고 되어 있어요. 맥스가 마3, 미니를 구하세요. 구할 건데 우리가 그 무리함수 4가지 형태를 다 알고 있죠. 혹시 중간에 꺾이는 거 있습니까? 1사분면이든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4사분면이든 혹시 중간에 꺾여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 녀석은 한번 방향을 타면 그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양 끝에서 결정이 된다는 소리야. 양 끝에서. 그럼 개형만 볼게. 이 녀석 몇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6x 어쩌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몇 사분면 느낌? 4사분면 느낌이에요. 아, 쥐었네. y는 루트 x, y는 루트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형태로 들어가니까 지금 요 느낌으로 잡아야 돼. 이해됐어? 다시 얘기하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느낌일 거야. x축 y축이네 꼭지점이 어디네 아직 파악하지 않았어. 근데 개형만 본 거야. 4사분면 느낌이겠네. 그럼 힌트, 맥스 값은 x에다가 마일 집어넣었을 때야, x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야. 마일 집어넣었을 때겠지 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그리라는 게 x축, y축, 꼭지점이 어디지 이렇게 다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개형부터 파악하라고. 개형. 이게 무리함수에서의 개형은 1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이걸 찾으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몇 사분면 느낌? 4사분면 느낌. 그럼 최대값이라는 힌트는 어디서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나올 거야. 즉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k 빼기 6 빼기 2 이즈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가 7이라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k가 7이니까 f3을 구하세요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6, 3, 18 플러스 7 빼기 2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침이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뭐부터 찾는다고? 꼭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형부터 파악하라고. 무리함수의 개형은 몇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개형인가를 체크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45번 같은 거 봐봐. 45번 몇 사분면 느낌이에요? 개형이 1사분면 느낌입니까? 그럼 4에서 맥스 값이 나올 것 같아? 10에서 맥스 값이 나올 것 같아? 10에서 맥스 값이 나와요. 그래서 10을 집어넣고 최대값 5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미지수 a를 찾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최소로 쓰겠다. 요 개형이니까 개형을 먼저 찾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8번 가볼게요. 함수 y는 루트 3-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얘를 먼저 좀 체크해 볼게요. 제 꼭지점 어디예요? 3이죠. 3이고 몇 사분면 느낌? x 앞에 얼마 써 있어? x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2사분면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직선은 k가 뭘 담당해요? y절편을 담당하죠.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k가 엄청나게 크면 맞나 안 맞나? 쟤를 내려야 되겠죠.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서 요게 이제 접하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접하는 상황이 요런 거죠. 요게 한 점. 저기서 탁 하고 내려가면 몇 점? 2점. 2점, 2점, 2점 가다가 꼭지점을 치면 여기가 2점의 엔드. 저기서 더 떨어지면 다시 몇 개에서 만나요? 한 개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계속 한 개에서 만나줄 거니까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유형 파악은 됐어. 질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요걸 찾아요. 요거는 몇 개에서 만나는 걸 찾겠다는 소리야? 한 개에서 만난다는 걸 찾겠다는 소리겠죠. 그 녀석보다 탁 하고 떨어뜨리면 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만난다를 찾는 거죠.
루트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양변 제곱 3-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x 플러스 k제곱 빼기 3은 0. 한 개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 값이 한 개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d 2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요걸 찾는 게 편해요. 요걸 그래서 4 k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빼기 4 k제곱 플러스 12 k가 4분의 13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두 점이니까 k는 4분의 13보다 탁 하고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 되니까 작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3,0을 지나는 것까지가 두 점이죠. 그래서 3,0을 지난다. 그래서 3까지가 데드라인이야. 그래서 3까지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어요. 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k값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3보다 작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서 두 점이니까 d가 0보다 크다라고 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똑같긴 한데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k가 4분의 13보다 작다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건 따로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등호라고 푸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등호라고 놓고 생각해서 저도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4분의 1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저 꼭지점을 치고 들어가는 것까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문제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요. 네. 저 딴방에 좀 들어가 있어. 5분만 기다려줘요. 네, 5분만 기다려줘요. 자, 52번 가볼게. 함수 fx가 루트 3x 빼기 3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개형을 파악하면 얘 몇 사분면 느낌이에요? 1 느낌이죠. 1 느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그래프의 역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은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겠다.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녀석과 역함수와의 교점이나 이 녀석과 y는 x랑의 교점이나 어때요? 일단 똑같은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약간의 그 비약이에요. 왜? 오리지널 함수가 마이너스 경향성을 갖고 있으면 지금 제가 한 말은 틀린 답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그래프가 양수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역함수의 교점과 y는 x랑의 교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가 1사분면 느낌이니까 경향성이 약간 플러스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랑의 교점과 일치한다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음수 경향성이면 지금 한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유형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y는 x랑 교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3x 빼기 3 플러스 1은 x다. 루트 3x 빼기 3은 x 빼기 1이다.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x의 3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좀 적당히 그려볼게.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x1이 됐고 요게 x2가 됐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랑의 교점을 찾은 거야? y는 x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녀석과 교점을 찾은 거야. 뭐가 독특해? y는 x가 알려주는 정보는 딱 하나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1밖에 없다는 거. 기울기가 1밖에 없다는 거.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밖에 안 준 거야. 괜찮죠? 네. 얘는 교점 중점을 찾으라고 했구나. 미안해요. 중점을 찾으라고 했네. 자, 그러면 x1, x2의 중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왜? 그 녀석이 x, x일 거니까.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중점 어떻게 찾아요? 두 군의 합을 2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 2분의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겠죠? 마음이 쫄리니까 아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시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예요. 아파. 이럴수록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58번 가볼게요. 자, 정의역 x는 2보다 크다 에서 함수 fx가 x 빼기 2분의 4x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루트 5x 플러스 6이라고 써 있어요. 나만 느낀 거야 방금? 이 부스럭거림을? 그 타임에 그게 들어왔어야 돼? 자식 진짜. 네. 미안해. 차분하게 할게. G. 잘 끊었어. F, G의 전체 역. G. 이 부분은 자리를 바꾸면서 역함수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야. 그러면 G랑 G의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는 항등함수 I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의 관점에선 곱하기 1로 치부돼요.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렇게 남아있는 거야. 이 녀석의 6을 구하세요. 6을 구하세요. 즉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G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이야. 그치? 그래서 6이 된 거야. 즉 F 역함수에 6을 집어넣으면 최종 결론 A를 구하는 거야.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에 A를 집어넣으면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6이 되는 값을. 그래서 4x는 6x 빼기 12 2x is 12 a라고 표현되어 있는 녀석은 6이다. 그래서 a 값 6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